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태국에는 체감 온도가 54도까지 올라가서 펄펄 끓는 태국이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예상을 할 때에는 환경 파괴가 와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환경 파괴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천문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온실가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공해 물질이 이 지구를 비롯해서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한테 영향이 미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태양이 더 뜨거워진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이게 환경 파괴가 우리가 인간한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이 태양계, 우주계에 있는 여러 가지 행성들, 그런 천문학적 우주 계통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태양이라든가 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세월이 변하면은 이 지구계, 태양계, 모든 우주계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도 예전처럼 100년, 200년 전보다 똑같은 게 아니라 태양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태양도 옛날처럼 더 뜨거워지고 더 펄펄 끓는 그런 파열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럴 수도 있는 천문학적인 우리가 변경 사항도 점점 되어간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시대를 나눌 때 고생대, 중생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눕니다. 이게 우주 천지라는 것이 이게 우주 천지가 탄생할 때부터 점점 이게 그대로 옛날에 100년, 1000년, 만년 전처럼 그대로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것도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월이 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몇만 년 후에는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아니면 태양이 점점 식어서, 아니면 태양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태양이 없어질 수도 있고, 태양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 과열한 뜨거운 그런 기운을 더 발산할 수도 있고, 또 하늘에 있는 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 가지고 이 지구상에 미치는 영향이 태양계, 행성, 우주천지에 있는 모든 행성들에 의해서 지구도 같이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게 바로 자연의 섭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인구 증가에 의한 환경 파괴에서 오는 고온 현상, 우리가 기상이변이라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개 이제 바다에 가서 이제 바다 깊숙한데 밑에 내려가고 호수 같은데 내려가서 보면은 녹조 현상이라든가 그 바닥이 전부 다 썩어 문드러져 있고 미생물이 전부 다 없어지고 죽어버리고 그런 상태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 이제 세부적으로 그 산소량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그 물에 녹아 있는 그 산소량이 부족해서 미생물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돼 있고 오염 물질이 뒤범벅이 돼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상 땅의 그 환경 파괴 때문에서 오염은 많이 사실 땅에 오염물이 많이 있는 것은 결국은 환경 문제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공장에서 폐수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 공기에서 날아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그 오존이 파괴된다든가 거기 더 몇만 년 올라가서 저까지 올라가면은 태양, 달 몇 천광년 되는 거기까지 도달해 가지고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천문학적인 이제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거는 이제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상상적인 학문이에요. 완전히 주관적인 학문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사상에 이제 준하는 그런 이제 학문들, 우리가 말하자면은 공상에 가까운 학문, 우리가 실존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 세상, 뭐 이런 것은 전부 다 형이상학 분야에 들어갑니다. 아득한 옛날에는 학문 구분을 여러 갈래로 분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지 이제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이하학은 구체적인 학문입니다. 우리가 물리학이라든가 과학 이런 계통을 갖다가 우리는 형이하학 학문이다 이렇게 해서 학문 분류도 크게 두 가지로 대분류로서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도 우리가 형이상학에 들어간다고 상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저도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인구 증가에 의해서 환경 파괴가 오면서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하게 왔다. 그 지구 온난화라는 것은 우리가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물, 그다음에 숲입니다. 여러분들이 숲이 많으면은 땅덩어리가 뜨겁지 않고 그 온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학교 운동장 평야지대에 풀뿌리 하나 없고 사막 같은데 햇빛이 내려 쪼이면은 그 열 반사에 의해서 거기가 얼마나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그 사막 같은데 모래 사자습니다. 사막 같은데 숲이 우거져 가지고 아마존 같이 전체 사막이 아마존 같이 숲이 있다고 그렇게 되면은 사막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동식물이 살고 물도 생기고 생활 조건이 좋아지겠지요. 그래서 이게 지구가 뜨거워지는 고온 현상이 생기는 것은 곧 지구의 숲이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게 숲의 기능이 홍수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그 숲이 그러니까 물 먹는 하마처럼 물을 품기도 하고, 그 숲이라는 게 비가 오면은 물을 품어서 습도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땅덩어리 온도도 조정하고, 그 홍수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숲이 많으면은 비가 오면은 비가 그 숲이 그 물기를 품어요. 그래서 그 숲이 많으면은 우리가 이제 홍수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다목적 댐을 많이 설치합니다. 우리가 주로 말하면은 뭐 팔당댐이라든가 몬댐이라든가 많잖아요. 그런 거 수백 개를 설치한 것보다 더 효과가 나옵니다. 숲이 하는 기능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물을 품어주는 기능, 그 다음에 지구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작용, 그 다음에 공기를 맑게 하는 청정작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숲이 또 미생물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무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르긴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편백나무 같은데 편백나무 숲 같은데 가보면은 편백나무가 완전히 수십만 그루가 군락지가 형성돼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그 밑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고 땅만 보입니다.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 떡갈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넓은 잎 관목이 많은 그런 곳에는 아주 풀이 왕성하게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드높게 올라가는 교목 같은 경우에는 대개보면은 그 햇빛을 받지 못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높이 올라가려 하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수종에 따라서 편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피치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내뿜는 그 스프레이 같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편백나무 옆에는 풀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백나무가 너무 사람한테 좋아가지고 그게 이제 내뿜는 피치톤이 여러 가지가 아닌 물질도 나오고 나무 속에도 있고 특히 많은 곳이 잎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백나무를 이게 이제 우리가 콩만하게 이제 호두나 콩만하게 잘게 쪼개 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편백나무 베개 아니면은 편백나무 장롱, 편백나무 침대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서 집의 가구에다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의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옛날에 오동나무 얘기도 했지요. 오동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동나무 군락지에 가보면은 그 병충 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고 그 편백나무 밑에 가면은 전부 다 그 잔잔한 그 풀 한 포기도 없어요. 완전 흙입니다. 그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그 특별한 그 향이
그 풀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억제를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요. 이 때문에 숲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수종이 어울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대개 보면은 전 세계가 우리가 무조건 숲만 우거지면은 숲이 많이 있으니 좋다 이런 얘기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라는 거는 수종을 가려가면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백나무가 사람인데 좋다 하면은 그 편백나무만 전부 다 베어내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해서 인간이 많이 쓰다 보면은 편백나무 군락지가 완전히 멸종되게 돼요. 그러게 되면은 또 그 지역이 다른 수종이 또 자리를 잡아서 크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편백나무 말고도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건축 자재로 많이 쓰는 그런 나무를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 나무를 사용하잖아요. 그런 나무 같은 거 우리가 실생활에서 인간이 많이 사용하는 나무 종류가 전 세계에 있는 산림에서 전부 다 멸종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고무나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고무나무를 우리가 고무나무만 이제 전 세계에서 돈이 된다 하니까 고무나무만 전부 다 군락지에 가가지고 전부 다 채취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건축 자재로 판매한다 뭐 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 고무나무라는 수종이 전 세계적으로 멸종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숲의 군락지의 그 수종들의 여러 가지가 그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숲 구성 요소가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원인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도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국가가 있으면은 노인 있고 어린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도 있고 늙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나이대가 적절하게 그 밸런스가 맞아서 전 국민의 그 구성원이 골고루 아주 적합하게 밸런스가 맞게 구성되어 있어야 그 나라가 번성하고 경제력이 높아지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산림을 너무 선택적으로 거기 돈 된다 하면은 그 나무만 집중적으로 채취해가지고 멸종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멸종시키면은 그 산림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면서 완전히 고온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자연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엄청나게 오묘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그 여러 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미지의 그런 오묘한 부분이 아직도 우리가 학문적으로 발견해내지 못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을 지을 때는 보면은 건축 자재 중에서도 합판을 만든다. 그러면 합판을 만들 때 어떤 나무 종류가 합판을 만드는데 최고야. 그러면은 전 세계의 그 나무 종류는 식어 마르고 멸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숲에 여러 종류가 적당히 골고루 섞여서 균형을 이루면서 숲이 형성돼야 되는데 멸종되는 나무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숲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뭐 퍼렇고 나무가 무조건 많으면은 아유 정말로 너무너무 환경이 보호가 잘 되고 너무 숲이 많다. 그러니 너무
자연 환경이 잘 돼 있다. 이렇게만 주가만산 우리가 건성으로 되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멸종되는 나무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간들이 돈 된다 하는 나무는 전부 다 씨가 마르도록 많이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도 우리가 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지구가 탄생하면서 이 우주 전체가 계속 이게 뭐 100년, 1000년, 만년 이렇게 계속 지나면은 우주 전체도 변합니다. 환경이 파괴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변하는 게 우주의 신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태양에 대한 연구를 천문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500년, 1000년 전에 태양하고 지금의 태양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나요? 그 1000년, 2000년 전에도 태양이 있었다. 그러면 그 태양하고 지금 1000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태양이 과연 이 지구를 이렇게 뜨겁게 펄펄 끓게 만드는 그런 이 영향도 태양계의 그 태양도 우리나라 그 지구의 그 온도를 상승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건지 그 연구도 부족하고 지금의 거기에 대한 천문학자 학자들도 정확한 이제 분석을 못하고 지금의 전 세계 뉴스에도 나오지 않잖아. 옛날에 미국에 있는 장애인 호킨슨 박사인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 천문학자 박사가 천재에 가까운 그런 천문학 박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전 세계에서 연구를 많이 하면서 그러한 연구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우주를 우리가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어디를 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환경 파괴에서도 오는 것인가? 또 우주 전체가 변해서 우주 전체가 세월이 가면서 변해서 지구가 달아오르는 것인가? 여러 가지 문을 열어놓고 다방문으로 문을 열어놓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환경 파괴에 의해서 기상이변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환경 파괴에 의해서 기상이변이 전혀 없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환경 파괴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기상이 돌변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그것은 분명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영향이 있다고 문을 열어놓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주 전체에서 여러 가지 행성들, 달, 화성, 수성, 금성, 지구, 수금, 지화목토, 천해명.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수금, 지화, 목토, 토성, 철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런 태양계 여러 행성들 그러나 그 모든 걸 갖다가
천체라고 합니다. 우주 천체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 천체들이 우리 지금에 살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뜨겁고 달아오르고 지금 이렇게 살지 못할 정도로 너무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온도가 과연 환경 파괴로만 오는 것인가? 이렇게 단정을 짓지 말고 우주 전체도 세월이 1, 2년, 몇십 년은 별로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1000년, 2000년, 10,000년 전에 태양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우주 전체가 탄생됐을 때의 태양하고 지금의 오늘날의 태양하고 얼마나 태양이 변하고 있는가. 태양이 변해서 지구가 펄펄 끓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영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달도 인력에 따라서 바닷물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가 물리학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되었을 때 그 학과목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연구가 너무 부족하지 않고 너무 인재들이 없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돈도 안 되고 그것을 연구한다고 해도 누가 그 연구비를 조달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걸 연구한다고 해도 돈도 안 되고 생계도 안 되고 완전히 그 분야를 우리가 너무 전 세계 사람들이 무시하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투자가 부족했다. 그런 걸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의 뉴스를 이렇게 봤을 때 뭐 아시아 태국에서 체감 온도가 54도가 올라가 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5사람 중에서 4사람 정도가 기상이변을 경험했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명 중에서 4명이라고 그러면은 80%입니다. 안 그래요? 8, 5, 40. 5명 중에서 4명이 기상이변을 실제로 경험을 했다. 설문조사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오늘 뉴스를 봤습니까? 그러면 5명 중에서 4명이면 얼마예요? 8, 5, 40. 80% 이상이 지금의 경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0중 8이라는 얘기입니다. 80%는. 중국말로는 10중 8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의 이 지구가 변하고 있다. 환경에서 이제 인구 증가에 의해서 환경 파괴에서도 지구 온난화가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 밖에도 우주 전체가 변하면서도 지구에 어떠한 영향이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연구하는 투자라든가 인재들이 너무 무관심하지 않는가. 그 형이상학적인 부분에 투자를 해서 지구의 온난화를 연구해서 좀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대로 그냥 이제 점점 심해지는 것을 느끼잖아요. 이대로 점점 심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 결국은 그게 말을 하자면은 이 종말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전쟁 없이도 종말이 온다는 얘기예요. 종말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뜨거워지면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만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모든 동식물도 다 살 수 없습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죽어요. 전국에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런 참 얘기를 항상 하는데, 이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해지면은 정말로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죽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우리가 식량을 먹고 사는 건 또 식물이 자라야지 우리가 농산물을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점점 심해진다는 건 느끼잖아요. 이게 환경 파괴로만 이렇게 급변할 수가 있나요? 제가 그럼 회의를 느낍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우주 전체에 관한 내용을 이제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 지명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 지구가 우주 전체가 탄생됐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인류가 탄생하고 이 우주 전체가 형성되고 탄생됐을 때의 태양, 그때라 하면은 엄청난 셀 수 없는 수십 광년, 몇 천만 년 광년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오랜 우리가 고대의 태양하고 지금 현대의 태양하고 우리가 원시의 그 고대 아주 처음에 우주 전체가 탄생될 때의 태양하고 오늘날의 태양하고 얼마나 그 태양이 변했나. 그 태양이 변한 결과로서 지구 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투자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을 뭐 밥벌이도 안 되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잖아요. 투자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점점 더 그 지구의 그 온난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에. 한 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또 차원이 틀리잖아요. 중국에서는 불에 타 죽는다. 그리고 북한에서 하는 말은 이제 한국이 불바다가 된다. 이게 우리가 항상 말로만 하지만은 이게 전 세계가 완전히 타 죽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에서 하는 말이 불에 다 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것이 서울이 완전히 불바다가 될 것이다. 이런 우리가 보통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그 말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가 완전히 그 불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살 수가 없어요. 태국에 내가 오늘 체감 온도가 54도라고 해서 그 나라에서 그 재해 경보 주의사항을 내가 봤는데 덥다고 해서 찬물을 마시지 말라. 갑자기 덥다고 해서 차가운 물을 마시게 되면은 급사를 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열치열이라고 합니다. 더울 때는 더운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고 그 어떤 사람 나오는 게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나는 할로할로 벌어먹어가지고 할로할로 벌어먹는 품팔인데 건설 현장에서 할로할로 벌어먹는 노동자, 노가다 일을 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일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쉰다. 집에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너무 더우면은 사람이 직업 생활도 못하게 됩니다. 이거 나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전부 다 그 호수 속에 들어가서 물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태국 같은 데 너무 더워가지고 사상 최대로 전기 사용량이 많이 증가했다. 내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환경 파괴라든가 이게 뭐 환경 파괴에서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오는 것은 확실히 하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태양열 변화에 의해서 이 지구가 온난화가 더 가열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환경 파괴, 그 다음에 태양열의 온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2중, 3중으로 오게 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숲이 없어지고 숲이 하는 역할이 바로 지구의 온도를 낮추어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종이 잘 골고루 섞여 있어야 되는데 특정한 수종만 남겨놓고 사람들이 가장 돈 되는 수종은 전부 다 벌채를 해서 팔아먹고 돈 되는 그 나무 수종은 전부 다 멸종이 되게 되면은 이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환경이라는 그 환자가 고리 환자입니다. 내가 이제 중국 신문 같은 걸 보게 되면은 황구시보라고 있습니다. 그 황구시보 할 때 그 한자가 고리 한자입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 환경이라는 것은 고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낍니다. 100개를 끼우면은 구슬 이렇게 되잖아요. 구슬 줄이 되잖아요. 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리가 되어 있는데 그 구슬이 하나하나 빠져버리면은 그게 연결이 돼 가지고 작용을 다 하게 됩니다. 우리가 톱니바퀴 같은 것을 보면은 톱니바퀴가 하나가 잘못되면은 정확하게 안 돌아가잖아요. 시계 같은 것도 보면은 톱니바퀴 시계 그런 것도 정밀하게 그 톱니바퀴가 돼 있어야 정확한 시간이 초침이 딱딱딱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라도 그 톱니바퀴의 그 톱니가 잘못되면은 시간이 빨라지는 시계가 되고 시간이 늦어지는 손목시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롤렉스 시계가 유명하지만 그래서 환경도구 톱니바퀴 같은 구슬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한자에서 고리 한자를 씁니다. 고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도 숲을도 그 수종에 따라서 고리 연결돼 가지고 하는 작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숲 중에서도 돈 되는 그 나무들은 전부 다 벌채를 해 가지고 팔아먹습니다. 비싸게. 그 나무는 건축 자재로 인기가 높고 비싸다. 그러면은 그 나무만 집중적으로 채취를 해 가지고 팔게 되면은 그 수종은 멸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물만 뭐 멸종이 돼 가지고 멸종되는 동물원에서 번식을 시켜 가지고 다시 또 방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수종이 멸종되는 수종을 길러가지고 방목을 하는 걸 봤습니까? 원래 수종도 멸종되는 수종을 키워서 다시 또 방식을 해야 됩니다. 심어서. 야생에다가 방식을 해가지고 그 숲이 골고루 밸런스가 잘 맞는 수종이 모여 있을 때 그 숲이 100% 모든 기능을 발휘하면서 이 지구상의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더욱더 증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